2026년의 중동 하늘은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석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십 발의 불줄기가 솟구쳐 오르는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숨을 죽였죠. 이란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탄도미사일들이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낙하하는 이 죽음의 화살들을 과연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이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청홍2였죠. 15km 상공에서 벌어진 이 믿기지 않는 요격쇼는 단순한 군사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에 가까웠는데요. 오늘 우리는 왜 천궁이 단순한 미사일을 넘어 예술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그 좁은 바늘길을 어떻게 뚫어냈는지 그 소름 돋는 비밀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63빌딩 꼭대기에서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바늘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상에서 여러분이 실을 꿰ν 또 다른 바늘을 던져 공중에서 그 두 바늘길을 정확히 통과시켜야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궁이 수행하는 직접 타격 방식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기존의 요격 미사일들은 목표물 근처에서 터져 파편으로 격추하는 방식을 썼거든요. 마치 산탄총을 쏘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천궁은 다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의 머리를 직접 들이받아 박살을 내버립니다.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란이 보유한 최신형 탄도미사일들의 파괴력 때문입니다. 파편으로 대충 맞춰서는 탄두의 폭발을 완벽하게 저지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공중에서 쪼개진 파편들이 민간인 거주구역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부딪혀서 소멸시켜야만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페르시아만 상공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솟구친 미사일이 정점에 도달했다가 마하의 속도로 낙하하기 시작하면 방어 측에게 주어진 시간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요. 이때 천궁의 두뇌 역할을 하는 다기능 레이더가 가동됩니다. 이 레이더가 정말 물건인데요. 적 미사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속도는 얼마인지, 심지어 적이 기만체를 뿌리는지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냅니다.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그중 가장 위험한 놈을 골라내는 그 차가운 판단력, 소름 끼치지 않나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천궁의 발사 방식입니다. 흔히 미사일 하면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나가는 모습을 떠올리시겠지만 천궁은 콜드 런칭이라는 아주 우아한 방식을 사용하죠. 가스바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툭 던져 올린 뒤 허공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발사대가 화염에 손상되지 않으니 곧바로 다음 미사일을 쏠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든 즉시 머리를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 이건 전장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엄청난 특권이죠. 전쟁은 숫자 싸움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찰나의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대기권을 재진입하며 엄청난 열을 뿜어낼 때 천궁의 탐색기는 그 열을 놓치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목표물을 쫓아가는 천궁의 모습은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는 매의 눈빛과 닮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두 물체가 어떻게 공중에서 정확히 충돌할 수 있을까요? 바람의 영향은 어쩌고 미세한 조종 오차는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천궁의 진짜 비밀인 측추력기 기술이 등장합니다. 미사일 옆구리에서 작은 로켓들이 터지며 위치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건데 이게 마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공중 회전 중 자세를 잡는 것처럼 정교합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천궁은 그저 비싼 불꽃놀이 장비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발 초기부터 이런 성공이 보장되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사막의 뙤약볕 아래서 밤을 지새우며 데이터와 싸웠습니다. 러시아의 기술력을 참고하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프트웨어와 제어 시스템은 온전히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남의 옷을 빌려 입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딱 맞는 갑옷을 직접 짠 셈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중동의 전장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란의 탄도탄이 궤적을 그리며 떨어지는 순간 천궁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 정면으로 들이받는 그 찰나의 섬광. 그걸 지켜보는 이들의 입에서 이건 미사일이 아니라 예술이다라는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적을 막는 것을 넘어 기술이 도달할 수 있는 극한의 정밀함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측추력기가 물리적인 손발이라면 이 미사일을 움직이는 진짜 영혼은 바로 머리 부분에 탑재된 능동 레이더, 탐색기입니다. 사실 이 기술이야말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들만이 보유한 독보적인 영역이죠. 보통의 미사일들은 지상에 있는 거대한 레이더가 적을 비춰주면 그 반사광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방식을 씁니다. 하지만 천궁은 달라요. 목표물에 근접하는 마지막 순간 미사일 스스로가 레이더를 켜서 적을 직접 바라봅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 뛰던 선수가 결승선 100m 앞에서 안대를 벗고 타깃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이란이 자랑하는 미사일들이 단순히 직선으로만 날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2026년 실전에서 확인된 이란의 파테 계열 미사일들은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을 하거든요. 요격을 피하려고 뱀처럼 구불구불 움직이거나 급격하게 궤적을 틉니다. 이때 천궁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빛을 발합니다. 적이 어디로 피할지를 미리 예측해서 길목을 지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수학 계산이 아니라 수조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전투 본능에 가깝습니다. 마하 5로 날아오는 적을 마하 5로 마중 나가면서 그 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정밀함. 이게 바로 우리가 천궁을 예술이라고 부르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부대가 파상 공격을 퍼부을 때 그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했던 건 천궁의 연속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기존의 방공 체계들은 한 발을 쏘고 나면 재정비 시간이 필요하거나 레이더의 사각지대가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천궁은 다기능 레이더 한 대가 탐지, 추적, 피하 식별, 그리고 유도탄 유도까지 한꺼번에 수행합니다. 이 레이더가 회전하면서 전 방향을 감시하다가 적이 나타나면 그 즉시 여러 발의 천궁을 동시에 유도해내죠. 한꺼번에 쏟아지는 수십 발의 미사일을 각각의 천궁이 111로 마크하며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장면, 상상만 해도 전율이 돋지 않나요? 더욱이 천궁이 가진 직접 타격의 진가는 적 미사일에 핵이나 화학 탄두가 실려 있을 때 발휘됩니다. 만약 근접 신관을 사용해 파편으로만 미사일을 맞추면 탄두는 파괴되지 않은 채 지상으로 떨어져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궁은 미사일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해버립니다.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탄두 자체를 증발시켜버리는 거죠. 15km 고도에서 벌어진 이 장엄한 소멸의 의식은 지상에 있는 수많은 시민의 목숨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중동 분쟁에서 천궁의 성적표는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조차 놓쳤던 일부 고기동 표적을 천궁이 잡아냈을 때 현장에 있던 미군 고문단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미국산 무기가 세계 최고라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뒤편에는 수십 년 전 우리 하늘은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며 무모해 보이던 도전에 뛰어든 연구원들의 집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사일의 MJA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모든 기술을 순순히 넘겨줬을까요? 절대 아니죠. 핵심 소스 코드는 철저히 봉인되어 있었고 우리 기술진은 그 장벽을 넘기 위해 밤낮 없이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독자 개발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 눈물겨운 사투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세계 최정상급의 고체 추진기관과 유도 제어 기술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오고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부국들이 수조 원의 현금을 들고 와서 제발 천궁 좀 팔아달라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란은 왜 이토록 천궁을 두려워할까요? 그건 천궁이 가진 침묵의 암살자 같은 특성 때문입니다. 천궁의 레이더는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잘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적을 샅샅이 훑어내는 저피탐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미사일이 뭔가 나를 쳐다보는데? 라고 느끼는 순간은 이미 천궁이 코앞까지 다가온 뒤입니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마하의 속도로 다가오는 공포. 이란의 미사일 운용병들이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심리적 압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하드웨어가 훌륭한 것을 넘어
천궁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강력한 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상 레이더, 조기 경보 통제기, 이지스함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최적의 요격 시점을 잡아내죠. 넷플릭스 영화에서나 보던 통합 방전 시스템이 실제 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K방산의 저력은 단순히 가성비가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완벽한 방패를 만들어내는 통합 솔루션 능력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날카로운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무리 한국 기술이 좋다지만 원조 맛집인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러시아의 S-400보다 정말 나은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2026년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패트리어트 PAK-3 한 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략 50억 원에서 70억 원을 호가합니다. 반면 천궁은 그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요격 성능을 보여주죠. 전장에서 가성비라는 단어는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예산으로 2배 더 많은 방패를 가질 수 있다는 생존의 논리거든요. 이란이 수백 발의 저가형 드론과 미사일을 섞어서 쏘는 물량 공세를 펼칠 때 비싼 패트리어트만 믿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탄약이 바닥나고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궁은 그 물량의 파도를 효과적으로 걷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된 것이죠.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이 한국의 천궁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운용의 편의성입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기로 유명하죠. 반면 천궁은 우리 군의 특성에 맞춰 적은 인원으로도 신속하게 전개하고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좁은 산악 지형이나 사막의 험지 어디든 이동식 발사 차량이 달려가 자리를 잡고 단 몇 분 만에 하늘을 향해 포효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란과의 전면전 상황에서 발사대의 위치를 수시로 바꾸며 적의 추적을 피해야 하는 미군과 동맹국들에게 천궁의 기동성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교전에서 천궁 포대는 이란의 정찰 위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일 밤 위치를 옮기며 단 한 대의 손실 없이 완벽한 방어 임무를 수행해 냈습니다. 이러한 실전 데이터는 곧바로 수출 대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왜 수조 원 규모의 계약서를 내밀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뢰를 샀던 겁니다. 미국 무기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품 공급이 끊기거나 사용에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의리를 지켰거든요. 기술 이전에도 파격적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정비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는 한국의 모습에 중동 국가들이 감동한 거죠. 이제 중동의 밤하늘을 지키는 주력 방패는 더 이상 메이드 인 USA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궁 YI의 성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천궁이 15km에서 40km 사이의 중고도를 책임진다면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곳인 60km 이상의 상공을 지키기 위해 LSAM이라는 괴물이 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위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대기권 밖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천궁이 바늘길을 뚫는 정밀함을 보여줬다면 LSAM은 아예 하늘 문턱에서 도둑을 때려잡는 압도적인 파워를 보여줄 예정이죠. 이렇게 천궁과 LSAM 그리고 저고도의 패트리어트와 아이언돔이 층층이 겹쳐지면 대한민국은 그 어떤 미사일도 뚫을 수 없는 철갑의 성벽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15km 고도에서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부딪히는 그 찰나의 미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외면당하면서도 묵묵히 연구실의 불을 밝힌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적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미사일을 쏘는 기술보다 막아내는 기술에 더 열광하고 있습니다. 파괴보다 수호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 중심에 서 있는 천궁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인류 기술의 정점, 즉 예술 그 자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2026년 미국-이란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이제 전장은 단순히 파괴력이 강한 미사일을 누가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하고 경제적인 방패를 가졌느냐의 싸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하고 드론 수험 공격이 일상화되는 미래 전장에서 천궁 II가 보여준 직접 타격 기술과 다층 방어 논리는 표준 기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무기 수입국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천궁과와의 성공 DNA는 향후 LSAM-2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용 차세대 방어 시스템으로 계승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산 무기를 쓰지 않으면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K망산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바늘길을 뚫는 천궁의 그 날카로운 시선처럼 우리 역시 미래를 향한 정확한 조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천궁의 비밀은 단순히 한 발의 미사일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한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가장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늘, 그리고 세계의 하늘을 지켜낼 대한민국의 위대한 행보를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